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로스테크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래된 모델이긴 한데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제품이죠. HP에서 나온 오피스젯 프로 8100. 이 제품은 벌써 나온 지 2012년도쯤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벌써 7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기가 굉장히 많고, 여타 8100 이후로 나온 후속 모델 중에 8100을 대체할 만한 8100 모델을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만큼 잘 만들었고 베스트셀러, 정말 많이 팔렸고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객께서 어떻게든 구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세팅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잉크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다시 재세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법과 그런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공급 장치는 언제 구입을 하신 건가 보면 8610 모델에 사용을 하셨던 것이고 2016년 11월에 출고가 됐던 제품이네요. 16년 11월에 출고가 돼서 사용을 하시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8610 모델이 이제는 죽었다고 들었어요. 이야기를. 헤드도 죽었고 사용량도 많고, 그래서 기계는 폐기를 하고 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8610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 8610에 사용했던 이 공급 장치에 이 8100 모델을 다시 살린다, 그렇게 의뢰를 받아서 제가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공급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일단 좀 깨끗하게 닦아서 새 걸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새 것처럼 다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을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호스의 변형이 좀 많이 있어요. 이 호스는 물론 8100에다가 세팅을 했을 때 생기는 변형이 있을 수 있고 8600이나 8610번 뭐 이런 거에다가 복합기에다가 세팅을 했을 때 생기는 변형이 있어요. 같은 동일한 모델에 세팅을 할 경우에는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될 수도 있지만 동일한 모델이 아니고 새로운 모델에 세팅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새 호스로 교체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나무판에서 공급 장치를 제거하고 좀 클리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누가 해도 어렵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나무판은 좀 제거를 해서 내려놓고 잉크 공급 장치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잉크 공급 장치 중에 이 제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굳이 홍보를 하진 않겠습니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이 제품이 좋은지, 그리고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제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이 제품은 제가 만들어서 출고했던 제품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출고했던 제품을 구입하셨다가 이 공급 장치를 다시 사용하고 싶어서 저에게 의뢰를 하신 거고요. 물론 저도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제가 진행을 하든 그 누가 진행을 하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먼지 제거를 좀 하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굳이 뭐 깨끗하게 닦아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최소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다시 사용을 하는 건데, 잉크 질질 흘러져 있고 막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드리면 다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닦았으면 얼추 닦아냈으면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홀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공급장치를 사용하더라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모두 다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쪽에서 또 잉크가 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아주시고요. 큰 구멍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잉크가 그 어느 곳으로도 흘러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서 호스를 제거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먼지까지 모두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집에서 하시거나 하실 때에는 최소한 비닐 장갑이라도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손에 묻었을 경우에 정말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또 비누칠해서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야 지워지니까 밖에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비닐 장갑이나 라텍스 장갑을 꼭 착용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닦았으면 조립을 다시 하고요. 이제 호스를 재단해야 되겠죠. 호스를 재단할 때는 뺐던 방향으로 다시 집어넣기에는 이쪽에서 기역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집어넣어서 사이즈를 재고 거꾸로 다시 집어넣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서 조금 더 들어가기 쉽게 재단을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놓고 재단을 해준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쉽게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재단하는 방법이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잉크 공급 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는 일단 보시고 그대로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용하고 계신 그 잉크 공급 장치에 맞춰서 사이즈 재서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재단을 마쳤으니까 다시 빼냈던 곳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뭐 다른 오프라인이나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한 프린터에 들어가는 이 무한 공급 장치는 사실은 뭐 따지고 자면은 무한 잉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무한 잉크 공급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무한 잉크 공급 장치는 되게 많은 종류의 무한 잉크 공급 장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할 때는 사용하기 쉬운 거, 내가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사용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제품을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다들 잘 만들어서 그냥 옆에다 세워놓고 사용하면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꼭 해줘야 되는 행동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이 잉크 공급 장치를 기계 옆에다가 놓고 사용을 할 때 절대로 프린터 제품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프린터 제품과 같은 지면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올라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잉크가 기계로 다 들어가서 완전히 잉크 바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세울 때 잉크가 이쪽으로 흐르지 않게 다시 호스를 한번 찝어 주시고요. 자, 이제 호스까지 설치가 됐고요. 이제 여기에 다시 재단을 해서 카트리지를 넣어줘야 돼요.
전에 사용했던 카트리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래도 새 프린터에 새로 세팅을 하는 거니까 저도 새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카트리지를 커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호스에 들어가는 곳부터 커팅을 해주고, 요 사이즈는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아까 그 잘라냈던 그 호스에 카트리지가 꽂혀있던 그 부분을 잘 보고 그와 그 사이즈와 흡사하게 커팅을 해주시면 다시 사용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막 지금 하는 것처럼 눈대중으로 그냥 툭툭툭툭 끊으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요건 따라하지 마시고요. 카트리지에 꽂혀주는 엘보우 플라스틱을 호스에 꽂아주고요. 오늘따라 손이 떨려서,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젊은데 손이 막 떨리네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줬으면 잘 놓고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꺼내줍니다. 이 카트리지를 이제 재단을 해줘야 돼요. 재단을 해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프린터의 헤드에 꽂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불의 구멍이라고 하는 그 구멍인데,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이 스티커가 끝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만큼 사이즈 7.2cm입니다. 7.2cm만 남겨두고 뒤는 날려줘야 돼요. 하지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카트리지 뒤에 XL이라고 써있는 카트리지가 있어요. XL이라고 있는 그 카트리지는 재단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카트리지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 셋업용으로 나와 있는 카트리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량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XL이라고 쓰여 있는 카트리지는 용량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카트리지는 내부는 사실 요 7.2cm를 잘라내도 요 부분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날려버릴 수 있는데, XL이라고 쓰여져 있는 카트리지는 이 안쪽까지 다 잉크가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셋업 카트리지를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7.2cm, 7.2cm, 7.2cm만 남기고 뒤는 다 날려줄게요. 지금 뭐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잘라서 날려버리시면 되는데, 없을 경우에는 칼이나 톱을 이용해서 자르셔야겠죠. 그러니까 자를 대고 7.2cm를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날려주기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장비를 이용해서 또 이거를 잘라 가지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재단기를 이용해서 잘라서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에가 막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2cm만 남기고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잉크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일종의 페이크인데, 사실 뭐 셋업용 카트리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카트리지는 아니에요. 뭐 기껏 사용해봐야 뭐 사진도 뽑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한 400장, 300장 이렇게 쓰면은 다시 새 카트리지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입을 하시게 되면 XL이라고 써져 있는 카트리지는 한 세트
구입을 하신다 치면 한 10만원 이상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요 셋업 카트리지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셋업 카트리지는 한 세트에 파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비싸게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업 카트리지에 홀을 작업을 하고 공기 구멍을 막아주고 무한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잉크만 계속 따르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에는 이 잉크를 사용하는 구입하는 비용이 조금 비쌀지 몰라도 잉크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석션 기계를 이용해서 정품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정품 잉크를 모두 뽑아내고 물을 이용해서 또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어떤 잉크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정품 잉크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잉크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이 안에 있는 잉크를 모두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처음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잉크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 기계를 속일 거예요. 이제 카트리지에서 정품 잉크를 모두 빼냈으니까 카트리지를 씻어 주겠습니다. 씻어 주려면 뒤에 홀을 내서 물을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이쪽에서 다시 빼내는 방식으로 해서 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 작업을 하겠습니다. 홀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는 드릴의 두께는 3.8파이. 제가 사용하는 드릴의 두께는 3.8파이입니다. 혹시라도 작업을 하실 때에는 꼭 참고해 주세요. 이 드릴을 이용해서
뚫다 보면은 티끌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뭐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저는 빼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미처 다 빠지지 않은 잉크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이거 잘 닦아주면서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이럴 때 내 실수로 빠졌지만 다시 끄집어낼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변태는 아니에요. 결혼도 했고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갈무리를 해서 휴지통에 버려주고요. 자, 이제 물을 이용해서 클리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리지를 씻어주기 전에 이거는 뭐 선택사항인데 씻은 다음에 해도 되고 씻기 전에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씻기 전에 하겠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데, 글루건을 이용해서 카트리지의 공기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공기구멍을 막아줘야 그 공기구멍으로 공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잉크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적으로 프린터 헤드에 잉크를 공급할 수 있어요. 요건 검정색입니다. 950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950번 검정색 카트리지의 공기구멍은 요 앞에 있어요. 요 앞에 보시면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요 네모난 구멍을 막아줘야 돼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잘 막아줍니다. 자, 요렇게 공기구멍을 막아줬습니다. 검정 그 네모 모양의 그 공기구멍을 막아주면 더 이상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일한 구멍으로만 물이나 잉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칼라는 951번이라고 써져 있어요. 951번 카트리지의 공기구멍은 요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요 빨간 글씨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 required for setup.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요 부분을 막아줍니다. 얇게 펴서 일단 글루건을 쏴주고요. 살짝 펴서 막아줍니다. 두툼하게 잘 발라서 공기가 다시 삐져나오지 않게 튼튼하게 막아주겠습니다.
다른 카트리지도 마찬가지로 오늘따라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얼른 작업하고 밥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안 컬러까지 글루건으로 다 막아줬으면 이제부터 다시 클리닝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블랙 컬러 칼라 없이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석션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석션기가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없으실 경우에는 뭐 주사기를 이용하셔야 되고, 굳이 뭐 이렇게 클리닝을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생기게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왕이면은 클리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잉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잉크 판매자가 이야기할 때 요거는 정품 잉크랑 호환되니까 그냥 쓰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 믿고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매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씻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가 사용하는 잉크를 사용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괜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그 여지를 만들어주고 싶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나오면 바닥에다 한 번씩 툭툭툭툭 쳐서 시커먼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시커먼 물이 안 나오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클리닝이 아주 잘 됐어요. 뭐 잘 되고 안 되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거니까. 자, 다른 칼라도 씻어주겠습니다. 색깔이 점점 흐려지죠. 뭐 어떤 약품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물로만 저는 클리닝을 하는데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헤드 세정액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뭐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세정액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헤드가 막혔다거나 뭐 사용을 하시다가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뭐 세정액이나 이런 걸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직접 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샵에 방문하셔서 점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저를 찾아오시진 않겠지만 주위에서 무한 프린터 수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는 뭐 시작한 지도 안 됐고 그래서 아직 초짜 학고거든요. 그러니까 잘 상담을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곳에서, 아니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고쳐주는 그런 곳에서 수리를 받으시기를 좀 바래요. 직접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만큼
시간 버리는 거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참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서비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무한 프린터 좋아요. 잘 쓰시면은 막 2년도 쓰고 3년도 쓰고 진짜 오래 쓰면 막 5년 쓰는 분들도 계시고 10만 장, 20만 장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입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헤드 막혔어요. 인쇄가 안 돼요. 무한 잉크 막 쓰레기예요. 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복사기보단 싸지만 그래도 구입하실 때 20만원, 30만원, 40만원까지도 주고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깝지 않게 잘 쓰셔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도 무한 프린터를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컬러까지 필링하고 마지막 옐로우 컬러. 자, 이렇게 옐로우 컬러까지 모두 다 클리닝이 끝났습니다. 자, 끝났으면 이제 카트리지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요. 치우고 저렇게 가 있어. 이 다음에 해줄 작업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요 부분은 헤드에 있는 부분이 여기로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통해서 헤드로 잉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있는 이 고무, 까만색 고무 있잖아요. 이 까만색 고무는 약해요. 되게 오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다 꺼내서 버릴 거고요. 요 안에는 이제 플라스틱 구슬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것도 조금 찝찝하니까 다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요 녹이 슬지 않는 구슬과 짱짱하게 만들어진 요 생고무로 정확한 게 사이즈로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공기도 덜 들어가고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박아줬고 조금 뚫고서 안에 들어있는 물이 충분히 좀 다 나오게 이렇게 두들겨 줬으면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뒤에 있는 홀에 아까 호스에 꽂았던 엘보가 들어갈 수 있게 실리콘 고무를 호스를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런 엘보 고무라고 부릅니다. 엘보 고무. 이 엘보 고무를 박아주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진짜 거의 다 한 거예요. 프린터 세팅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요 호스를 박아주겠습니다. 짧은 게 빨간색, 여기서는 마젠타라고 써져 있어요.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랙 순입니다. 그러니까 블랙, 옐로우, 시안, 마젠타 순으로 카트리지를 잡아주시고 짧은 게 마젠타에 꽂힐 수 있게 꽂아줍니다. 시안 꽂고 옐로우 꽂고요. 블랙을 꽂아줍니다. 호스를 약간씩 찢어서, 완전히 쭉쭉 찢으면 또 큰일 나요. 조금씩만 찢어서 안정적으로 호스가 서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뭘 대서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도 좋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잘 쓰면 그리고 판매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면 찢어지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카트리지에도 잉크를 넣어줘야 되니까 집어놨던 집게를 풀러주고요. 막아놨던 구멍도 다 빼겠습니다. 뺄 때는 잉크가 튀지 않게 벌레나 휴지 같은 걸로 잘 가려주고 빼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번거롭지 않은 잉크 공급 장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각자 사용하시는 그 잉크 공급 장치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잉크가 좀 튄 거는 잘 닦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다시 빼놨던 이 잉크 탱크를 넣어줘야 되는데 잉크가 많이 사용을 해서 없죠. 여기 이제 잉크를 좀 더 채워주고 다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구입하셨는지 모를 경우에 어떤 잉크를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잉크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니까 많이 있으면 그냥 세팅을 하셔서 쓰셔도 돼요. 하지만 어중간하게 남아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요정도 남았을 때는 되게 애매한 양이거든요. 물론 이 양으로 출력을 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세팅을 할 때 들어가는 잉크는 절반이 들어갈 거예요. 이만큼에서 절반이 카트리지에도 들어가야 되고 헤드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 다른 공급 장치 이 밑에 부분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으면은 되게 애매해요. 저 같으면은 다 버리고 새로운 잉크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잉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잉크와 동일한 잉크이기 때문에 보충을 해서 세팅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을게요. 다음에는 뭐 잉크 공급 장치를 완전히 클리닝을 해서 잉크를 바꾸는 방법과 아니면 뭐 간단한 AS 방법, 집에서도 할 수 있는 AS 방법, 여성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AS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잉크를 좀 채워줄게요. 가득 채우는 건 욕심이에요. 잉크를 가득 채우려다가 더 많이 버릴 수 있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의 스매싱을 강하게 맞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때 자, 그만 따라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 잉크를 낭비하는 거에서도 이롭고. 자, 이렇게 거의 가득 따랐으면 잉크 공급 장치에 자,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 잉크 공급 장치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잉크를 붓는 입구가 작다는 거, 그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말고는 깔 게 없어요. 너무 잘 만든 잉크 공급 장치예요. 제 스승님이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주식회사 미르의 이양래 실장님께 이 좋은 잉크 공급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잉크 공급 장치를 발주하면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옐로우도 보충을 해주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나왔더니 빨리 하고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넘칠 뻔했어. 이런 욕심을 부리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을 또 버려야 된다고. 석션기로 빨아서 그리고 다시 닫아서 마젠타까지. 자, 잉크를 다 따랐으면 이제 카트리지에
잉크를 넣어줘야 돼요. 이 무한 프린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카트리지에 공기가 차서 호스에 막 잉크가 없이 막 공기가 차 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오래 사용을 하시면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출력이 안 되고 막 복사도 안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사기 같은 걸 이용해서 석션을 해줘야 돼요. 아마 잉크젯 프린터를 구매하시면 이런 주사기를 줄 거예요. 앞에 이렇게 팁이 달려있는 이런 팁이 달려있는 주사기를 줄 거예요. 안 주면 안 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팅을 하는 게 급하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세팅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카트리지에 잉크를 넣어줍니다. 그냥 쑥 집어넣고 당겨주는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 주사기가 꽂히는 이 구멍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숫자가 뒤집어지게 놓고 푹 꽂아서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주고 가만 놓으면 뒤로 안 가죠. 이거는 공기가 나올 만큼 나왔다는 거니까 빼서 공기를 빼주고 다시 꽂아서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겼다가 살짝 놓으면 얘가 앞으로 가요. 이렇게 제가 밀지 않았는데 앞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안 되니까 계속 당겨서 시간을 좀 잡아주고요. 끝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서 빼고 공기를 다시 한번 빼준 다음에 다시 꽂고 살짝 당기면은 이제 잉크가 딸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쫙 당기면 자 잉크가 오죠. 요때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뽀글뽀글 하면서 주사기에 잉크가 안 보이네 카메라에. 자, 이 상태에서 당기면서 이렇게 세우면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이렇게 요거를 몇 번 이렇게 당기면서 세워주고 몇 번 반복하면 카트리지에 잉크가 없이 공기가 없이 잉크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알아요. 찰방찰방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카메라에는 담아지지 않겠지만 귀에다가 대고 흔들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잉크는 다시 쓰지 마세요. 버리세요. 그냥 쿨하게. 잉크 아끼다. 잉크 조금 아끼려다가 정말 더 큰 돈을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거 버릴 때는 종이컵에 휴지를 좀 넣고 흡수시킨 다음에 말려서 이렇게 해서 버리고 말려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에 썼던 잉크를 옐로우에다가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절대 얘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시커먼 잉크가 옐로우로 들어가게 되면 옐로우가 검정색을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옐로우가 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당기기만 한다. 앞으로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푹 꽂아서 쭉 당겨줍니다. 끝까지 당겨서 버텨요. 계속 버티고 잉크가 오면 쭉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주면은 잉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카메라에 담기나요? 안 담기죠? 하시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빼주시고요. 또 종이컵에다가 버려주시고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당기면서 살짝 올리면 공기방울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볼 수 있어요. 안 올라오면 다음 컬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당기면 끝까지 다 당겨줄게요. 당겨주면 또 이렇게 똑같이 몇 번 반복해줘요. 그러면은 공기 없이 잉크만 올라올 때까지 당겨주는 겁니다. 요게 정석이에요. 저만의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요 카트리지 작업을 할 때 정석입니다. 요게 당기면서 세워주고 이렇게. 시안 컬러도 끝났으니까 이제 마젠타 컬러. 지금 마젠타 컬러가 호스가 비어 있잖아요. 푹 꽂고 시원하게 당겨줍니다. 카메라 앵글이 너무 이쪽으로 되어 있네. 자, 이렇게 마젠타가 올라오니까 또 얘도 세워주고 눕혔다가 다시 한번 세워주고 자 빼주고 흰 잉크는 잘 닦아주고 웬만하면 집에서 하실 때는 박스나 신문지를 꼭 깔아주세요. 장판에 묻으면 진짜 안 지워져요. 이거 이렇게 석션이 됐으면 살짝 흔들어 볼게요. 귀를 대고 철방철방 소리가 나는지.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석션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기 옆에다가 카트리지를 이렇게 잘 놓고요. 잘 놓고 이 컵은 잘 말리고 아까 빼놨던 나무판을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먼지까지 잘 제거를 해줄게요. 기분 좋으라고. 나무판에 아까랑 똑같이 공기를 올리고 피스를 박아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다 한 거예요. 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는 프린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렉스 양면 장치를 빼놓고 부자재를 또 잘 챙겨주고 듀플렉스를 뒤에다가 핀도 뒤에다가 자 이렇게 잘 껴주고요. 잘 올려줄게요. 잘 올려줬으면 이제 세팅을 해야죠. 그리고 테이핑을 제거해주고 최대한 새 거인 상태를 유지해서 출고를 하기 위해
깨끗하게 잘 떼주시고요. 이 테이프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접착력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라서 떼었다 붙였다 하기 좋고요. 특히 플라스틱이에요. 용지함도 잘 제거를 해주고요. 용지를 넣어야겠구나. 자, 용지를 넣어주고 이 용지함 가이드를 잘 맞춰주세요. 잘 맞추지 않으면 용지가 좀 삐뚤삐뚤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인쇄 품질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프린터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프린터 전원을 넣고 전원을 키면 프린터 헤드가 여기 와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호스를 거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낮아. 861, 8600, 8600, 8610, 8100, 8620, 8630, 8640, 8650, 8650은 없고 8660. 이런 제품은 프린터 헤드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클램프를 이용해서 접어가지고 호스를 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또 만들어 볼게요. 잘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 핀 다음에 호스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 잘 접어줍니다. 굳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접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 고객을 상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8100에는 총 3개 정도면 충분히 튼튼하게 호스 거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접어줬으면 어디다가 하느냐, 여기 보시면 줄이 3개가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줄이 3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줄에 맞출 거예요. 헤드를 이쪽으로 일단 밀어주고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요 가운데 줄에 맞춰서 양쪽에 2개를 붙일 거예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가운데 줄을 중심으로 양 사이드에 2개, 하나, 2개, 요렇게 붙여줄 거예요. 사이를 약간 띄어서 글루건으로 안에도 메꿀 수 있게. 자, 붙여줄게요. (8100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그냥 호스만 잘 거치돼 있고 그러면 얘는 그냥 돼요. 잘 돼요. 그냥. 다만 그렇게 오래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굴곡이 약간 있으니까 롱노즐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붙을 수 있게, 깨끗하게 붙을 수 있게 찝어줄게요. 아이고. 자, 찝어주고요. 글루건으로 양 사이드를 또 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줘야
받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여러 업자 사장님들도 제발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헤드를 이쪽으로 살짝 민 다음에 당긴 다음에 카트리지를 넣어줄 건데, 카트리지를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느냐. 자, 멀리서 공급기가 이렇게 있을 때 호스를 완전히 이렇게 쭉 펴줘야 돼요. 완전히 쫙 꼬이는 거 없이. 보이시나요? 자, 쫙 펴주고 이 상태에서 이 카트리지를 이렇게 세워요. 세우고 눕혀요. 그 상태로 들어가면 돼요. 그 상태로 기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상태로 이렇게 와서 헤드에 그대로 꽂아줍니다. 꽂아주고 카트리지를 헤드에 넣을 때는 한 개씩 넣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검정 노랑을 잡고 파랑 빨강을 시안 마젠타를 잡고 이렇게 눌러서 넣어주시면 한 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호스가 찢어지거나 하는 거 없이 잘 넣으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헤드를 끝까지 다 밀어주시고 호스를 이제 걸어줍니다. 호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검정색이 위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그럼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되면 얘를 세운 상태에서 여기다 넣고 얘를 잡아주고 호스를 잘 잡아주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튼튼하게 잡히면서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고 저는 호스를 요로 이렇게 뺄 거예요. 이렇게 빼려면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여기에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만큼을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니까 이만큼을 잘라 줄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안 잘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자르냐면 고장나도 HP에서 AS를 안 해줘요. 이제는 전지 가위를 이용해서 이만큼을 자르겠습니다. 호스가 자유롭지는 않지만 찝히지 않게, 호스가 방해를 받으면 호스를 뭔가가 눌러버리면 잉크의 흐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 부분을 요만큼을 잘라줄게요. 가위로 잘라나? 칼. 칼로 요만큼을 싹 잘라주겠습니다. 비닐 위에는 붙여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비닐을 싹 잘라주시고 이 부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는 글루건을 쏴줄 필요는 없어요.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잘 붙여주시고 튼튼하게 꼭 눌러주십시오. 꼭 눌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딱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뚜껑 닫고 좀 더 잘랐다 여기를.
깨끗하게 잘라주고요. 뚜껑을 닫으면 이제 초기화가 시작돼요. 자, 이렇게 윙 하면서 헤드에 잉크를 넣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면 지 혼자 막 웽웽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용지가 한 장 나오는데, 헤드 정렬이라고 하는데, 정렬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새가 두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 새가 그려져 있는 용지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중고 프린터를 다시 세팅을 하시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물론 중고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 있는 잉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롭지만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사용하던 잉크 공급 장치를 이용해서 새 프린터를 만드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를 조금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좋은 프린터로 잘 세팅하셔서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리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리뷰로 포스팅? 아니, 영상?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로스테크였습니다.